네, 안녕하세요. 조대현입니다. 오늘은 분위기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사무실, 우리가 늘 유튜브 찍던 장소가 지금 공사 중이어서 근처에, 여기가 일산역 근처인데 아주, 예쁜 카페입니다. 재봉틀, 세계 모든 재봉틀을 모아놓고 나중에 여기가 어딘지 아시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위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일반인들은, 예를 들면 적극 지지층들, 각 당의 지지층들은 우리 당이 이긴다, 국민의힘이 이긴다, 민주당이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강서구청장 선거의 관심사가 누가 이길지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정치권 인사들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아래로 전문가 취급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강서구청장 선거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느냐. 우리 나이쯤 되면 이미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 얘기하듯이 이미 결과는 뒤집기가 힘듭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 또 블로그에 그렇게 썼는데 최소 10% 이상 벌어진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가 오면 20% 이상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종합하면 아마 강서구청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10 몇 프로로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국민의힘 져라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미 데이터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가 다 보여주지 못하는 또 함의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를 찾아내서 우리가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걸 못한다면 이제 숟가락을 놔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처음에 이 김태우를 넣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이름도 저는 잘 몰라요. 진먼데 경찰 출신이라는데 그 민주당 후보를 넣고 여론조사를 돌려보니 김태우가 1%인가 2% 지는 걸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블로그나 페이스북의 댓글에 야, 역시 김태우가 세긴 센 모양이다. 이렇게 정당 지지율이 낮고 민주당하고 격차가 크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김태우가 겨우 1% 정도 뒤지는 걸로 나왔으니 김태우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민주당 후보를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들한테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이 진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과거에 이제 고양시 최성시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저하고 많이 싸운 분. 그 최성시장이 시장할 때 그때 그분이 이제 여론조사로 그 선거 전에 한 석 달 전에 여론조사를 돌리면 최성이 몇 프로를 났었냐면 국민의힘에서 가장 그 비율이 높게 나오는 사람들보다 최성 시장이 보통 35에서 40% 더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최성을 컷오프 시키고 당선된 그 새로운 시장 도의원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이름을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여론조사 돌리면 저보다 낮았거든요. 낮았는데 그분이 민주당 공천을 받는 순간 국민의힘의 가장 유명한 전직 시장이나 또 지금 현 시장하고 있는 이동환 시장 이런 분들보다 격차를 확 벌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이재준 시장이 도의원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시장보다 총 32%를 이겼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작년 지방선거는 이재준이 이제 그 현지 프리미엄으로 이동환 시장보다 많이 앞서가지고 한 20% 앞서서 출발을 했는데 그걸 이동환이 한 10% 이상 또 뒤집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아닌 또 국회의원 선거 중에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곳, 안 그러면 지역 경상도나 전라도나 터줏대감들 그 지역에 있는 호족들이 선거에 나오지 않는 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느 당의 시장이 누군지, 구청장이 누군지, 국회의원이 누군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공천이 중요한 것이고 정당 공천에 그렇게 목을 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 오늘 제가 OBS 방송 나갔다가 지금 방금 왔는데 그 OBS 방송에도 보면 오늘 다뤘던 게 이제 하남시장 이현재 시장 얘기하는데 그 이현재 시장이 지금 2020년에 그분이 벌써 거기에 3번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을 2번 했는데 그걸 컷오프 시키니까 이분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죠. 본인이 출마하면 될 것 같고 그 작은 하남시 인구 얼마 안 되는 당시엔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이현재 3번 출마해가 2번이나 당선됐던 그 현직 국회의원이 15%밖에 못 얻어요. 저는 그것도 대단하다고 봐요. 15% 얻어서 선거 자금 돌려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15%밖에 못 얻었는데 작년에 하남시장으로 출마해서는 그분이 하남시장 당선이 됐어요. 그것도 많이 큰 표차로 민주당하고 큰 표차로 이기고 당선이 된다고. 제가 이 장황하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여론조사의 메커니즘, 특히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작은 단위 선거, 강서구청장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큰 선거 같지만 되게 작은 선거거든요.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김태우란 사람이 압도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민주당은 인지도가 전혀 없는 무명을 넣었을 때 당연히 김태우가 저는 한 20%는 앞서도 선거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첫 여론조사에서 1%인지 2%인지 졌다는 게 이미 그거는 볼 것도 없다.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제가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이 진교훈이라는 민주당 후보 확정되고 그 다음에 김태우 확정되긴 전이었지만 후보로 김태우를 놓고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이미 12%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미 강서구에서 정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0% 이상 오차범위 한참 벗어나서 15%에 육박하는 정당 지지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사실은 그걸 알 거예요. 여의도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국민의힘에서 언론에다가 얘기한 거는 해볼만 하더라. 우리가 좀 불리하지만 해볼만 하더라 얘기하는데 저는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는 믿지 않아요. 제가 심지어 그 책에도 썼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2018년 이 고양시장 선거할 때 여의도연구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당에서 여의도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민주당 후보한테 우리 당 후보가 6% 지고 있다. 6%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했어요. 바닥 민심은 너무 안 좋은데 6% 차 같으면 후보 개인기로 극복이 되는 퍼센트거든요. 이게 정당 지지율이 10% 이상 벌어지면 예를 들면 우리 당 같은 경우에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이 정도 되는 인지도를 가진 사람은 그걸로 극복이 돼요. 한 10%도 뒤집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인지도가 없는 사람은 한 5%까지는 자기가 살아온 걸로 또 선거운동 열심히 하면 극복이 되지만 맥시멈 10% 잡고 10% 이상 정당 지지율이 벌어지고 첫 스타트가 벌어지면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유권자를 탓할 수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맨날 그 사람들 각 당에서 내는 구청장, 국회의원 지역에 있는 시장 후보 그 사람들 프로필 쳐다보면서 있겠어요. 그냥 가서 안 그래도 복잡한데 그런 분들이 투표장에 가서 국민들이 그 바쁘고 어렵고 짜증나는 선거판이지만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투표장 가서 찍어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러려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나 전체적인 정당 분위기를 보고 결국은 이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지 개인을 보고 투표를 하진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좀 찾아보는 분들은 그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해온 말이라든가 혹시 구설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찾아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평상시에 지역구 가서 맨날 우리 요즘도 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외위원장들 이런 사람들 행사장 가서 악수하고 박수치고 애가 입소문 나는 거 이거 일산 정도만 되는 곳만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 포털에 자기가 살아온 것들 미담이라든가 이 관리를 잘 해놓는 게 그 후보를 쳤을 때 나중에 국민의힘 조대원 민주당 누구 이렇게 쳤을 때 이 백그라운드 학력 경력 그 다음에 구설 수 없이 미담 같은 걸로 많이 장식을 해놓으면 그게 훨씬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구 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사실 빠꾸미들이에요.
단체장들, 체육회, 그 다음에 동호회, 향후회, 그분들은요, 그분들한테 가서 투자하는 시간 같으면 일반인들 만나는 게 10분의 1의 이 정성과 시간과 돈으로 표로 훨씬 얻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이미 자기들 그 단체 내에 100명이다, 1000명이다 모여있다 하지만 그분들이 벌써 이미 우리가 가서 인사를 하면 그분들도 반정치인이기 때문에 다 따뜻하게 대해주고 막 이러지만 표 이거 안 움직여요. 무릎 꿇어보세요. 그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 회원들한테 누구 찍으라 이렇게 오다도 못 내려요. 각자 자기 단체에도 사람들이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특히 수도권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바라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한 의원이, 중진 의원이 그렇게 익명으로 여론조사를, 인터뷰를 해놓은 게 있던데, 거기 보니까 5% 정도로 저도 국민의힘에 씁니다. 왜냐하면 강서구는 늘 우리가 지던 곳이고 12년째 지던 곳인데, 이번에 김태우가 작년에 한번 뒤집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전국적으로 민주당 심판 분위기가 일면서 한 번 당선됐던 거지. 그것도 겨우 이겼거든요. 차이 많이 내는 게 아니라. 하남 같은 데도 차이가 많고, 심지어 고양시만 하더라도 10% 이상 이겼어요. 이게 32% 지던 곳에서. 근데 강서구는 몇 프로 못 이겨요. 겨우 해가지고 이겨놨는데, 지금 대통령이 결국은 그걸 뒤집은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판결도 뒤집고,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 국민의힘 지도부들도 반대를 엄청 많이 했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왜냐면 나가서 이기지 못하는 선거고, 예상 밖으로 10% 이상 차이로 대패하고 나면 결국 당의 혼란이 오고 조기래 임덕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김기현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은 돈 비싼 돈 써가지고 대표 되고 최고위원 됐는데 몇 달 못 해먹고 물러나면 다음에 공천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공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도부 비대위 들어오면서 물러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공천도 못 하고 자기 공천도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걸 누가 바꾼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결국은 이거를 뒤집고 사면을 해버렸고 그 말은 뭐냐? 너 출마해. 김태호한테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이번 강서구 선거는 결국 윤석열과 국민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구도가 짜져버린 거예요. 구도가. 근데 이제 또 국민의힘 보니까 대통령이 그래버리니까 이걸 선거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총력 지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언론에 계속 나잖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살 길은 그냥 김태우 후보가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그래 났고 근데 사면이 됐는데 본인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마를 했고 본인이 어쨌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당에서는 지켜보겠다. 이러고 선거에 한 발 빼는 분위기를 보이면 결국 마지막에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결국 김태우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선거에 나가서 짓는 걸로 이렇게 선긋기가 되는데 이제는 당 지도부가 다 출동하고 얼굴 반반한 애들 있잖아요. 젊은 애들 장해찬이든 김병민이든 그다음에 또 서울에 누구 있죠? 배현진 이런 젊은 친구들 얼굴 많이 알려진 친구들도 가서 마이크 잡고 우리 김태우 후보 억울합니다. 꼭 당선시켜주세요. 국민 여러분 했는데 지도부 총출동회가 했는데 저 보세요. 그러면 내년 총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중진 의원처럼 5% 정도 최대한 표차로 우리가 지는 게 현실적인 목표다. 이렇게 세우고 가는 게 원래 그 지역은 어려웠던 지역이고 우리가 이기기 쉽지 않은 지역이다. 지난번에 국민이 우리한테 한번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오늘도 제가 방송 마지막 OBS 하는데 그 앵커가 저한테 내년 선거 국민의힘이 많이 어려워요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2020년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럼 민주당이 180석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1대1로 붙으면 민주당이 180석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당은 나온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현재 또 전략적으로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신당을 그렇게 비토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신당에서 금태섭이 만들던 누굴 만들면 대통령실에서는 그쪽이 소위 말해서 민주당 표를 깨먹고 갉아먹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석수를 더 확보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현재 신당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건 윤석열 좋은 일만 지켜준다. 이렇게 이제 계속 몰아가는 거고. 근데 제가 바라보는 거는 결국 신당이 출연하면 결국 그 신당은 양쪽에서 표를 갖고 오는데 의석수는 민주당 의석수를 갖고 올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거의 이제 자기 특파 빼놓고는 가져올 중도, 스윙보트, 수도권 이런 데 갖고 올 의석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쪽으로 갖고 올 건데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놓치고 있는 거는 민주당하고 1대1로 붙으면 적어도 저는 국민의힘이 한 40% 정도 지지율은 전체 지지율을 가져올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신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합리적인 사람들 도저히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을 못 찍어서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 표가 빠져서 신당으로 옮기게 되고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전체 득표율이 30% 초반대에서 20% 후반대로 무너질 것이다. 그럼 총선과 끝나고 난 뒤에 의석수는 민주당 표 의석수가 좀 줄어들어서 신당으로 나뉘고 국민의힘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20% 후반대에서 30% 초반대로 겨우 100석 아니면 100석 무너져서 나오면 냉덕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 단초가 그 첫 출발이 저는 강서구청장 선거가 될 거다. 그리고 그 강서구청장 선거는 오늘로 D-2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랑 같이 강서구청장 선거 잘 그 결과 한번 지켜보시고요. 오늘 여기 너무 좋은데 사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여기 자주 와가지고 유튜브 시원하게 좀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